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3월 5일 개장 전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카 지금 뭐 2023년부터 친환경 차에서 아예 제외를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정부가 2023년부터 하이브리드 카를 친환경 차에서, 기존에 좀 친환경이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이제는 아예 제외를 해서,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전기차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점점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는 자동차 산업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길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대자동차가 아이오닉 5를 출시를 하는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뭐 예약에서 뭐 흥행하는 부분이고, 또 내년 뭐 기아차가 신차 나오는 부분도 있고, 추가로 현대차도 내년에 추가로 여러 모델도 나온다고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현재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고, 이제 추가로 수소에 대한 부분도 부각이 될 수 있다. 다만 아직 정말 인프라는 정말 아직 뭐 부실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인프라 관련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그런 거는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GM과 미국 이제 배터리 공장을 추가로 세운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기사 정도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저번에 그 코나 배터리 관련해서는 어제 기사를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분담 비율을 조금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과 좀 확정이 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 시장 큰 놈이 온다. 미국 점프보다 수소,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그런 친환경 액션들이 이런 수소 산업의 확대를 불러일으키고, 그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도 먹거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굉장히 우리 기업들이 수소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런 수소 쪽으로의 시장 확대라든지 새로운 부분에서의 어떤 행보들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안 좋은 내용인데, 지금 뭐 항상 좀 잘 나가는 글로벌 대기업들은 글로벌 특허 괴물들이라고 표현이 되는 특허 전문 기업들의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삼성이 뭐 잘 나가다 보니까 공격 당하는 거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잘 나가고 있는 거에 반증이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계속적으로 이렇게 무차별 소송을 당하니까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도 들어가고, 또 이제 비용도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짜증나는 상황이긴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한항공은 본사 6명 뭐 확진되고, 뭐 임원도 감염됐다, 요거 좀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울산 S-오일 송유관서 원유 유출됐다. 원인 누출량 조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어제 오후에 이제 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뭐 기사가 꽤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더현대 서울 이제 백화점이라는 단어를 아예 빼버렸어요. 빼버렸고, 그리고 뭐 이미 워낙 기사가 많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뭐 이거를 제가 뭐 개장 전 이야기에서 뭐 굳이 언급해드릴 필요가 있나라고도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매출이 잭팟이 좀 터지고 잘 나오고 있다고 해서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백화점이라는 단어를 빼고 또 굉장히 매장 안에 휴게 공간이 굉장히 많고, 그런 공간들이 효율을 추구했다기보다 약간 쉼터의 느낌을 많이 추구했고,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줄 서서 들어가는 기사들이 뭐 계속적으로 최근에 나온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내용이고, 그에 따라 최근에 뭐 현대백화점이 요 기대감으로 움직인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내용이 있고, 보복 소비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정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기사 보면, 이거는 또 다른 내용인데, 이제 이마트24, 이거 이마트의 편의점 브랜드죠. 일단 뭐 거의 뭐 광고성 기사이긴 한데, 이걸 뭐 기사를 갖고 온 이유는, 우리가 이제 슬슬 뭐 봄이 뭐 됐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고, 아직 뭐 이제는 영하 기온을 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런 가운데 이제 여- 본격 덕의 시작 전 얼음컵 판매를 한다고 하잖아요. 반값 얼음컵. 이제 기업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도 여름을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거 언급하기 위해서 기사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이거는 국민연금
이제 아니 공매도를 이게 시스템을 확실히 정비를 해서 뭐 불법 공매도를 아예 막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좀 하고 뭐 하던가 하라는 게 뭐 개인들의 거의 대부분 공통된 입장이잖아요. 아니면 그게 안 될 거면 아예 없애라는 건데 그냥 자꾸 딴소리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한적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하여튼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여기 14년부터 18년 동안 그 공매도에 대한 대여 수수료를 상당히 챙겼고 이 수수료 챙겼으면 뭐합니까? 이게 기, 기관이나 외국인들 빌려가서 공매도 치면 해당 국민연금이 들고 있는 주식은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업팅 룰에 따라서 시장가로 매도를 못 치고 현재가보다 한호가 위에 그 매도 1호가에다가 걸어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기존 외국인과 기관이 본인들 들고 있던 일단 공매도 걸어놓고 이 물량 다 체결됐을 때 본인들 들고 있던 물량들 차익 실현 던져버리면 같이 빠지면서 차익 실현도 하고 공매도는 수익이 증가, 평가 수익이 증가하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뭐 일시 중단했었는데 지금 뭐 이렇게 내용들이 좀 나와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꾸 엉뚱한 소리로 공매도에 대한 이슈가 자꾸 나온다라는 정도 하여튼 이게 완벽하게 기관과 외국인과 개인의 공정한 그런 음,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공정한 그 룰이에서 또 특히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완벽하게 잡아내는 뭔가 시스템적인 걸 구축하지 한 상태가 아니라면 그냥 안 하는 게 낫습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개인들도 물론 아예 그냥 무조건 공매도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하여튼 공매도 자체 뭐 분명히 순기능도 분명히 있긴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인정은 하긴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이게 밸런스가 맞춰진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꾸 엉뚱한 소리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북한 소식으로 넘어가서 살짝 볼게요. 지금 뭐 선차적 경제가업은 농업이다라고 뭐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은 북한 관련 뭐 우리 뭐 상장되어 있는 농기계 관련주들 뭔가 이슈를 받을 가능성 좀 조금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다라는 거. 뭐 전통적으로 1차적인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농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농기계라든지 뭐 비료라든지 북한 관련 뭔가 이슈 발생하면서 대북 테마로 엮여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최근에는 워낙 지금 식품 물가가 뛰고 있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곡물 가격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농업이 북한은 아직도 뭐 1차적인 농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농업이 굉장히 변화가 발생을 하고 새로운 좀 1차 산업이 아닌 좀 새로운 산업으로 변화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특정 뭐 부산 지하철이었나요? 부산 지하철 무슨 지하철역에는 스마트 팜이라고 해가지고 막 해놓은 부분도 있고 LED를 통해서 식물들 채소 야채를 뭐 기르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지금은 흔히 농촌과 도시가 뭐 이렇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분리가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근데 이제는 도시 농업이라고 해서 이 건물 이렇게 쭉 올려놓고 수직으로 이렇게 이 건물 안에서 어, 농업을 하는 그러한 스마트팜으로서의 좀 확장된 스마트팜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해서 또 이런 물류비가 또 아껴지는 왜냐면 이 도시 안에서 여기서 뭐 공기 뭐 청정기로 해서 공기도 뭐 괜찮게 하고 LED로 햇빛 대체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키우고 음식물 키우고 이걸 또 도시 안에서 키우고 도시 안에서 배송하니까 물류비도 다운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고 하여튼 이 농업이라는 게 그냥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북한 이야기하다가 넘어오긴 하지만 굉장히 조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산업이긴 하다. 정말 좀 잊혀진 산업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데 정말 중요한 산업이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뭐 사람이 아무것도 안 먹으면 뭐 죽으니까 당연히 하여튼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거에 4차 산업과의 뭐 합쳐지면서 액션 뭐 새로운 좀 변화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뭐 주목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소식 들어가 보면 지금 양해가 시작됐고 뭐 미국과 광범위한 이익 공유, 협력 공영하자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 뭐 본인들 국방력 강화는 어떤 나라에도 위협되지 이게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과 이견은 정상이다. 세계 경제 회복 등의 공통 이익 추구하자. 뭐 이런 내용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홍콩이란 데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중국 땅이었고 중국 거가 맞죠.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애매한 지역이 된 거잖아요.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이. 그런 가운데 아무래도 이런 배제는 또 분란을 특히나 영국의 이야기 뭔가 말이 나오면서 또 그에 따라 미국도 뭐라고 나오고 뭐 그러면서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요거 두 개 보면 상당히 좀 요거 두 개 이렇게 보면 상당히 모순된 부분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하여튼 뭐 지금 또 중국 양해가 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뭐 경제에 관련돼서 어떠한 뭐 이야기가 나올지도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아주 미 증시가 네, 뭐라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울증 환자 같아요, 약간. 예. 약간 증시가 물론 미증시 자체 특히 뭐 미증시 영향받은 우리 증시가 더 심했죠. 미증시 자체는 뭐 계속 뭐 안 좋았던 부분이 뭐 좋았다 살짝 좋았다 안 좋았던 부분들이 더 많았긴 한데 하여튼 지금 하여튼 국채금리 뭐 되고 뭐 파월의 발언이 실망한 부분도 있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다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업종적으로는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으로 업종이 움직였고 뭐 그 외에 움직인 거 식료품 정도인데 식료품은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거의 다 그냥 다 빠졌다. 다 빠진 뭐 지난 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뭐 국채금리 무질서한 상승은 아니다라고 사실 이 말이 틀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 어쨌든 올라가는 부분이 발생하는 건 맞는데 다만 이게 너무 지금 가파르고 그리고 시장이 또 이것에 대해서 너무 또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어쨌든 좀 이러한 발언이 나오면서 좀 실망을 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기사를 또 딴 걸 좀 살펴보면 지금 뭐 폭등이란 폭등인데 하여튼 뭐 폭등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야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현재 금리가 오르니까 이게 그리고 또 부양책 하는 데 있어서 채권을 찍어내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뭐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에 따라 뭐 국채 금리가 움직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근데 정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 지금 이렇게도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어, 이게 금리가 오른다라는 걸 봤을 때 물론 기술주에는 분명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맞아요. 맞고 아무래도 그동안 이게 저금리를 통해서 정말 오히려 저금리 기조에서 투자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더 이렇게 증시에서 가치를 많이 평가를 미래를 보고 더 넓은 미래를 보고 가치 평가받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에 따라 이제 근데 금리가 국채 금리가 올라오니까 부담되는 이건 맞는데 정말 맞는데 이게 어쨌든 국채 금리 오른다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커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근데 생각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 그렇다면 결국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은 무엇이냐? 현금이 아니라 화폐가 아니라 이거는 결국에 화폐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은 부동산, 그리고 주식이라는 거죠. 주식. 결국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충분하게 해지할 수 있는 결국 실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결국 자산값이 뛰는 거고 뭐 그런 부분이잖아요. 결국에 그렇다면 해지할 수 있는 건 주식과 부동산이라는 거고 그럼 이게 주식이 떨어진다는 게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인플레이션 우려인데 주식이 떨어진다? 물론 금리가 오르니까 기존 저금리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연준이 기준금리를 안 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채금리에 따른 뭐 예민한 반응이 지금 계속적으로 물론 기술주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미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생각을 해야겠고 또 너무 많은 미래에 대한 평가를 받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생각해 봐야겠지만 말도 안 된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걸로 국채금리 뭐 상승하는 데 있어서 인플레이션 우려된다. 그래서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주식이 올라야 되죠. 그리고 부동산도 올라야 되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지금 부동산 국내적으로 보면 부동산 굉장히 잡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이 많이 올라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다만 또 반대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주식이 오르고 부동산 가치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게 현금화는 안 했어도 돈이 좀 늘어난 것 같다는 느낌이 받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 자산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소비가 어느 정도 늘어나고 하면 또 현재 뭐 물가가 또 그에 따라서 따라 올라오는 부분도 생각은 해봐야겠고, 하여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또 뭐 쉽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연준은 지금 고용을 굉장히 중요시 포인트로 두고 있고 기준금리 안 건드리겠다는 겁니다. 현재 뭐 국채 금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뭐 평이하게 생각하는 입장이다라고 파월의 발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하여튼 뭐 결국엔 가장 뭐 현재 시장은 대응 잘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이런 기사도 있어요. 뭐 아까 살짝 넘어갔다가 일로 아까 이 기사로 왔는데, 기술주 급락 저가 매수 기회냐 포트 재정비 시점이냐 월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뭐 여기서 있어서 이 vs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저는 뭐 둘 다 어느 정도는 맞다라고 평가를 하고, 다만 포트 재정비 시점은 이래 좀 더 포인트를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지금 물론 기존 주도 업종 끌었던 부분이 시장 하락할 때 반등도 세게 나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한 부분이 지금 국채금리 미 국채금리에 따른 뭐 증시의 뭐 정신없는 흐름들이 속에서 주도 업종의 주도 그런 종목들의 변화가 조금은 발생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뭐랄까요? 제가 항상 뭐 강조했던 이 대장전 이야기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부분, 대형주에 너무 포트가 몰려 있으면 좀 별로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 시점은 기술주 내지 성장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과 특히나 뭐 성장주라고 해도 약간 기존의 가치주 느낌인데 성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별도로 보고, 하여튼 기술주라고 포인트를 두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술주로만 너무 이렇게 포트가 있다면 조금은 전통적인 가치주에 라고 표현할 수 있는, 또 그런 속에서도 성장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업종으로 생각을 해보면 물론 어제 포스코 같은 경우 이슈가 있어서 조금 강하게 뭐 움직이긴 했지만, 뭐 철강이라든지 결국 철강 정도, 철강 업종이라든지 또 그 정도, 철강 업종 정도. 그리고 뭐 자동차 같은 경우 뭐 기술주로서 이미 움직인 부분도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산업이 뭐 내연 기관이었기 때문에 뭐 좀 올드한 산업이었지만 지금 변화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정말 이 기술주에 있어서 뭐 새롭게 부각돼 그냥 키워드로 잡는다는 수소라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또 추가로 지금 뭐 어쨌든 백신이 접종이 우리나라 진행되고 있고, 아까 뭐 더현대 이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 있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특히 뭐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전부터 너무 많이 코로나 그 급락은 회복을 하고 추가로 더 올라온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던져보고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약간 코로나보다 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코로나 시점의 하락보다 덜 회복되면서 약간 경기 민감 그런 종목에 있다면 특히 대표적으로 일부 어제 조금 움직인 일부 업종이 있었던 뭐 카지노 쪽이라든지,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또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거죠. 하여튼 포트 재정비 시점, 포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점은 분명 맞다라고 보고, 기술적 급락을 또 통해서 뭐 저가 매수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맞다. 이게 의견 분분하다고 하지만 저는 이걸 공통으로 같이 묶어서 한쪽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조금 의견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보는데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됐는데, 차트는 뭐 살짝 이야기 별로 드릴 거 계속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약간 코스피는 여기서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빠져버리면 피곤하다라는 생각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좀 하락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뭐 톡방에는 조금 이야기 드린 부분이 있는데, 요번에 60일 이동평균선까지 밀려버리면 이거 쉽게 깨버리고
2935포인트까지 조금 밀릴 가능성도 조금 열어놓는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지만 어쨌든 현재 박스권은 일단은 유지해주고 있고 오늘 어떻게 될지 중요하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뭐 이렇게 움직이고 얘도 이렇게 뭐 약간 이런 식이죠. 여기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지 중요하다라는 거 오늘 시장 어떻게 될지 봐야겠고 그리고 코스닥은 보시면 계속 뭐 보여드렸던 건데 어제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보시면 스몰이 더 강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현재 코스닥은 대형주보다는 소형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 간단히 보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